안녕하세요. 어떤 유기물의 화학 성분을 측정하는데 15초라는 슬로건으로 9월 뷰키 NIR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월 주제는 식품 사료 분야에서의 근적외선 분광기, 지금부터는 식품은 푸드, 사료는 피드, 근적외선 분광기는 NIR 혹은 NIR 분광기로 통칭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의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푸드 앤 피드 분야에서의 NIR, 그리고 푸드 앤 피드에 특화된 뷰키 NIR 프록시메이트를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이며, 세 번째로 푸드 앤 피드 NIR 어플리케이션 소개 혹은 응용 분야 소개, 네 번째로는 최근 큰 화두가 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에서 NIR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순으로 금일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IR 분광기가 푸드 앤 피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NIR 분광기는 정량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알고 있는 성분의 양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첫 번째 사진에서 영양 분석편의 프로틴, 지방 등을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NIR 분광기는 30초 미만의 분석 시간으로 빠르며 단 한 번의 측정만으로 프로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샘플의 전처리 과정 없이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시약이나 기타 성호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저렴한 분석 방법, 그리고 실시간 측정을 쉽게 수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질 이슈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점, 가장 큰 역할이 될 수가 있고, 이 밖에 입고되는 원료의 패스페일 품질 검사 혹은 각 원재료마다 기후, 습성, 온도 등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 광학적인 스펙트럼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산지 검사 등의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까지는 저희 스위스 본사를 포함한 한국에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응용 분야로서 기초적인 곡물이나 밀가루부터 씨앗, 육류, 유제품, 그리고 한국에서만 경험이 있는 인삼류 등 슬라이드에 기록되지 않은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필드가 푸드 앤 피드입니다. NIR 분광기는 석유, 화학, 제약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IR 시장의 절반 이상은 푸드 앤 피드이기 때문에 저희 뷰케코리아 뿐만 아니라 스위스 본사에서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하게 NIR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적외선 분광기뿐만이 아니라 FTIR이나 UV 같은 광학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스펙트로미터 혹은 스펙트로스코피란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입을 하지 않았지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분광학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학문이 되겠고, 스펙트로미터는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게 하는 장치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에 NIR을 붙인다면 NIR 스펙트로미터는 빛은 빛인데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게 하는 장치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NIR 빛이 샘플에 투과를 하든 반사를 하든 샘플의 정보를 가지고 나온 NIR 빛이 디텍터로 검출이 되며 내가 보고자 하고 있는 성분의 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빛의 성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야외에 있는 빛이 자외선이라고 통칭하여 말하지만 실제로는 파장별로 엑스레이부터 UV 그리고 레이디오 프리퀀시까지 다양한 전자기파 형태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NIR 자체는 따로 없는데 NIR은 Near IR의 약자로서 비즈블에 가까운 IR,
이며 큰 틀 역시 적외선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NIR과 흔히 FTIR이라고 불리는 Mid-IR, 한글로 중적외선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사용처가 다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각각의 두 스펙트럼은 적외선 영역에서 대표적인 스탠다드 물질로 사용되는 폴리스틸렌 스탠다드를 측정한 데이터로서 다소 다른 스펙트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폴 모멘트라는 극성을 가져 진동운동을 일으켜 유기물을 분석하는 큰 틀은 같습니다만 미지의 샘플을 분석하는 정선 분석에 유리한 FTIR인데 기본적으로는 피크들이 굉장히 샤프하게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샤프하게 검출되는 스펙트럼 때문에 미지의 샘플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반면 NIR은 피크들이 브로드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분 분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분의 양을 분석하는 데 용이합니다. 또한 NIR과 FTIR을 구성하는 차이가 내부 부품의 재질인데 Mid-IR은 KBR이라는 수분에 취약한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NIR 솔루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FTIR은 펠렛이라는 형태로 샘플 형태를 만들던가 ATR을 사용한다거나 직접 샘플을 닿아서 측정을 해야 되는 반면 NIR은 단파전 특성상 에너지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비닐이나 페트리 디시 표면을 뚫고 나올 수 있어 별도의 샘플링 과정이 필요 없다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NIR로 단백질을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뷰큐에서도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단백질 측정 방법은 킬달 장치입니다. 자, 킬달 장치로서 단백질을 분석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자, 무게 측정부터 혹은 분쇄부터 무게 측정 그리고 샘플의 분해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2~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한 개 샘플당 5분 정도의 증류 그리고 적정까지 수행을 한다면 보통 반나절 이상은 투자를 해야 단백질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섭슬랩 방법으로 조지방 추출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역시 반나절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더불어 킬달, 전 페이지에서 소개드렸던 킬달 같은 경우는 황산이나 NaOC나 붕산, 조지방에서 사용되는 에테르기에르 씨앗 같은 소모성 씨앗이나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밖에 오븐 건조 방법으로 수분을 측정을 한다거나 적정법으로 염도를 측정한다거나 혹은 LC나 GC로 환원당 등 특정 함량을 측정을 한다면 최소 수분에서 최대 1단위까지의 분석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NIR 홍보 영상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자, 샘플 형태가 액체 형태든 고체 형태든 균일한 파우더 형태든 유균일한 덩어리 형태든 측정하는데 버튼 하나 누르는 등 큰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한 저희 홍보 영상을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NIR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볼 건데 장점을 먼저 나열해 보면 자, 별도의 전처리 없이 페트리 디시에 올려놓고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함. 두 번째로 숙련자든 초보자든 누가 측정하던 같은 결과가 나오는 쉬운 작동 방법. 세 번째로 뷰키 NIR 기준 15초 내로 측정할 수 있는 신속함. 네 번째로 한 번 측정할 때 수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분, 단백질, 지방 등 등록된 모든 파라미터들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다양함, 가장 중요한 비파괴 검사로서 궁극적으로는 탱크나 파이프의 설치가 가능하여 추후 자동화 솔루션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점, 시약 소모품류가 들어가지 않는 낮은 비용과 함께 기타 시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실험 방법으로 장점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장점만 봤을 때는 분명 엄청난 장비이고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NIR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에 소개드렸던 조단백 조지방 분석 장치 혹은 기타 실험 장치와 시너지 효과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다크 샘플, 검정색 및 어두운 계열의 샘플의 분석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햇빛 밑에 검정 종이를 두고 돋보기를 붙인다면 종이가 타버리는 증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는 검정색 계열의 샘플이 빛 자체를 과도하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정 샘플은 NIR 빛을 과도하게 흡수하고 디텍터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끼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컨더리 메소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만 도입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킬달법으로 혹은 다른 수분 분석이나 다른 실험법 역시 다른 분석법으로 실험을 통해 NIR 장비에 넣어줘야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치즈를 예로 들었을 때 치즈의 경우 제품별로 혹은 회사별로 종류별로 색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롤치즈 같은 경우는 모양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광학적인 습 파장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치즈군들을 한 폴더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각기 폴더에 정리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해주는 그룹핑이 잘 돼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 관리하시는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00개 정도의 데이터는 누적이 되어야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전 페이지에서 네 번째,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도표인데 파란색, 초록색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이 농도별, 함량별로 등록이 되어 있고 미지의 샘플을 측정했을 때 농도 혹은 함량이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추측값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NIR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때문에 더 빼곡하게, 더 많이 쌓여 있다면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간혹가다 고객사로부터 저희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는 환경이며 번거롭습니다. 뷰키사에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역시 스탠다드한 라이브러리들 얼마든지 보유를 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일단 각 회사에서는 각기 다른 원료를 사용하고 조성비를 사용하고 배합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자사에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정밀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세 번째 사진처럼 정확도와 정밀성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조건으로 NIR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NIR, 크게 네 가지로서 왼쪽 세 가지는 랩실에서 사용하는 용도,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공정 라인에 설치하는 용도로서 금일 웨비나에서는 1번 모델과 4번 모델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억 단위의 금액의 견적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클래시컬한 형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해당 모델은 샘플에 따라 측정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바꿔가며 측정을 할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비는 맞지만 푸드 앤 피드 필드에서 ppm 단위 등 정밀한 측정이 아니고 여러 모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퍼펙트한 측정 그리고 사양 대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푸드앤피드를 주요 타겟으로 출시된 컴팩트한 모델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PC가 내장된 형태로서 간략하게 샘플만 올려놓고 측정하는 컴팩트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NIR 분광기로서 당연히 NIR 측정도 가능하지만 추가로 비즈블 영역까지 옵션으로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NIR 영역에서 측정하는 프로틴,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수분 외로 비즈블 영역까지 확장을 한다면 추가로 색차까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이 변하는 영역을 감지하는 응용 분야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색을 통해 신선도를 파악을 한다거나 커피에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데는 이 색차가 큰 유용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NIR 장점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온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15초 내에 빠른 시간 내로 측정할 수 있는 점, 데이터 누적만 되어 있다면 조단백, 조지방 혹은 기타 실험 장치보다 우선순위로 빠르게 사용이 가능한 점, 소모품이나 기타 시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해주고 굉장히 안전한 실험 방법이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공정용 장비까지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최신 분석 장비들 역시 방진방적 기능을 중요시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장비는 물에 담궜을 때 최소 5분을 견디게 설비가 되어 있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 현장이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에서 NIR 빛이 나오는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첫 번째 업뷰라는 모델, 두 번째로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다운뷰 모델, 세 번째는 저희가 둘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특히 오래전 출시된 장비들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모델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리나 플라스틱을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용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최근에는 식품 공정 중에 용기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의 실험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번 같은 다운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라스틱이나 유리 재질의 패트리디시 만드는 기술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번 아래에서 위로 광원이 나오는 업뷰 모드가 샘플을 좀 더 고르게 분포를 시킬 수 있으며 더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모델을 권장을 드리고 있으나 저희 뷰키에서는 두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맞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상에서는 대부분 평준화가 된 NIR 분광기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며 PC가 내장이 되어 있어 공간이 절약되며 좀 더 컴팩트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요즘 세대에 맞게 터치스크린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키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한글화가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측정뿐만이 아니라 설정에서 어떤 걸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손쉽게 바꿀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NIR을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안 맞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로 쌓고 싶다거나 할 때는 검량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으나 저희 모델은 오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검량선 업데이트에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푸드앤피드에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응용 분야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곡물류나 제분류,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응용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밀가루가 대표적이며 밀가루는 빵이냐, 라면이냐 등 사용처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의 제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단순히 단백질이나 글루텐의 함량 차이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소개해드린 NIR의 한계점에서 그룹핑, 폴더를 나누는 과정이 따로 필요 없고 하나의 폴더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밀가루에서 많이 보시는 건 수분, 단백질, 글루텐, 그리고 회분 정도가 많이 보시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밀가루의 훅강도 정도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며 저희 스위스에서 테스트가 완료가 된 것 중에 반죽의 베이킹에 관련된 WLT 그리고 밀가루 파우더가 떨어지는 속도 기타 파라미터들 역시 테스트가 완료되어 성적서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분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유, 치즈, 그리고 분유 등 유제품 역시 제품과 맞먹는 규모의 산업군입니다. 밀가루 쪽과 차이가 있다면 하나의 그룹핑으로 묶는 게 아니라 제품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즈를 예로 들면 치즈 종류에는 모짜렐라, 리코타, 스트링, 롤치즈 같은 형태도 달라지고 색도 달라지고 과학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룹핑이 잘 돼서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되며 가장 많이 보시는 파라미터로는 수분과 단백질, 지방,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개가 되겠고 최근엔 저염도 식단이 유행이기 때문에 NA든 NaCl이든 소금, 염분을 좀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맛을 결정하는 pH까지 이 최근에는 5개를 위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밖에 저는 좀 생소하지만 총 고체 내용물도 분석이 가능하며 분유 쪽까지 확장을 한다면 해분이나 총설탕이나 유당이나 어느 점까지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육류로서 당연히 단백질, 수분, 해분, 지방, 그리고 비프라는 파라미터까지 분석이 가능하며 저희 스위스 본사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 오리, 칠면조, 낙타 등의 라이브러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외국에서는 오일과 오일의 원료가 되는 시드까지 같이 가이드북에 실려 있는데 실제 한국 산업에서는 오일 정도만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일 분야에서는 라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기름의 신선도, 산패도 정도가 될 거고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는 1차 산패로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페록사이드 밸류, PV라고 불리는 페록사이드 밸류가 가장 많이 측정이 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2차 산패가 되는 것을 측정하는 AV값, 이 두 개가 메인 파라미터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엑시드 밸류, IV값, 그다음에 기름이기 때문에 지방산, 추가적으로 점도, 기타 파라미터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사료도 옥수수, 대두 등의 식물성 사료인지, 육골분이나 고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인지, 동물이 먹는 사료인지, 물고기가 먹는 양어 사료인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료가 있어 정말 다양한 분야인데 기본적으로는 수분, 지방, 단백질, 해분, 섬유, 조섬유까지 기본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로 오메가, 콜레스테롤, 휘발성 염기질소, 기타 파라미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것 중에 좀 특이했던 케이스는 벌크 덴시티라고 해서 밀도 측정하는 것도 저희 BQ 코리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파라미터들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다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랩실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하는 공정용 장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2월 웨비나를 공정용 솔루션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부터는 간략하게 맛보기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에 따라 공정 과정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필요한 NIR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예시로서 보여드리면 각 포인트별로 NIR이 없다면 일일이 이 과정에서 샘플링이 진행이 돼야 되고 샘플링한 샘플을 랩실로 보내야 되고 각기 맞는 실험법을 통해 최소 수분에서 최대 1단위의 분석 시간을 통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실험 랩실에서 사용하는 NIR이 있다면 좀 더 빠른 결과를 알 수가 있고 대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공정용 NIR이 각 배관이나 파이프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실시간 데이터를 PLC를 통해 서버에 저장, 표시가 되며 품질 관리를 벗어난다면 실시간 경고, 더 나아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품질 관리,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해외 공장에 설치된 애니메이션 자료로서 공정용 모델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잠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고되는 원료를 즉각적으로 검사하는 포인트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블렌딩이나 믹싱 과정에서 설치해서 분석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네, 배합 과정에서도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중간 제품에서 함량이나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제품 출하 전 완제품까지 이 모든 과정을 분석을 하며 서버실로 저장이 되고 유연한 품질 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소개된 영상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움직이는 과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액체든 슬러리 형태든 파우더든 과릴이든 고체든 그리고 배관이든 탱크든 여러 가지 장소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컨셉으로 뷰티 소프트웨어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값과 실시간 그래프 표기가 가능하며 이 모든 것은 서버실로 전송이 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상 공정용 NIR 솔루션은 12월에 자세히 진행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금일 웨비나를 마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